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뭐 이번 주 내지는 다음 주 정도면은 또 한 번의 반등이 아마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아니라 현재 시장의 전반적인 움직임들, 흐름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게 주식시장이요. 우리가 투자를 요즘 뭐 초보자분들 투자 경력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뭐 투자 경력이 한 2년여 막 돼 가실 거고, 그런 분들은 거의 초보 투자자분들이시고, 오랫동안 시장에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시죠. 요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아마 회색 코뿔소에 대한 얘기를 제일 처음으로 했지 싶은데, 요즘 이제 회색 코뿔소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제가 그때 그렇게 예상을 했었죠. 이 얘기 아마 많이 할 거다. 당연한 거예요. 주식시장이 그 현상이 정말 자주 있거든요. 다들 알고 있는 악재인데 그 악재를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시세가 좋을 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좀 비겁하지만 살면서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들 있잖아요. 아, 저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내지는 아,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일단 달려봐, 일단 앞으로 가봐, 이런 분위기죠. 주식시장에 항상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요즘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수급이 안 좋다. 몰랐습니까? 제가 작년 뭐 10월 달 정도부터 계속 얘기했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너무 빨리 잡혔다. 주식시장 이러면 못 간다.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예상보다 너무 일찍 나왔어요. 그래서 LG 화학도 주가가 다 부러지고 막 이렇게 됐는데, 요거 내일 된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 LG 에너지 솔루션 내일까지 청약 마감된다고 해서 마치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몰려 들어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27일 상장하고 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기관 외국인들의 오퍼가 더 들어와야 되고요. 앞으로 한 두세 달간 한 3월 정도까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코스피 특례 편입돼야 되고, MSCI 지수, FTSE 지수 리밸런싱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요즘 뭐 카카오도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먹튀다. 그거 몰랐습니까, 여러분? 증권사들도 하는 행태가 참 우습습니다. 증권사들은 그네들의 입장에서는 발행시장도 그들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발행시장에서 수수료 차익을 엄청나게 취합니다. 그래 놓고는 무슨 뭐 레포트들이, 이상한 레포트들이 나오죠. 그거 몰랐나요? 제가 카카오 하지 말라는 얘기를 언제부터 했나요? 카카오 돈 되는 사업 다 떼갖고 상장했다. 이건 엄청난 주가 희석이다. 여러분 몰랐나요?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주가가 나름 괜찮았기 때문에 그걸 귀를 닫고 있었던 거죠. 주가가 지금 힘드니까 이제 그 모든 문제들이 물 위로 떠오르니까 이제 보이는 거고.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도 드렸죠. 유동성을 축소하면은 누가 발가벗고 수영하는지 보인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유동성에 대한 경고를 할 때 하는 이야기인데, 기업들, 예를 들어서 투기 등급 기업들이나 위험한 기업들은 돈이 막 넘쳐날 때는 오히려 레버리지 효과를 누려요. 건실한 기업들보다 부실한 기업들이 유동성 장세는 더 강해요. 왜? 그 유동성 효과를 더 크게 누리니까. 근데 유동성이 약화되면은 기반이 약한 것들부터 부러지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이치인데, 근데 그게 아프잖아요, 우리 투자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더 크게 와닿는 법인데, 그러니까 현상은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은 달라진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가 달라졌냐? 주가의 움직임이 좀 달라졌고, 그 주가의 움직임 때문에 투자자들의 심리가 달라져서 원래 표류하고 있던 재료가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게 회색 코뿔소 현상 아닙니까? 전형적으로. 코뿔소는 저기서 계속해서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고, 누워서 자고 있고, 하지만 울타리가 없었거든요. 언제든지 달려들면 제가 혼비백산 한다 그랬죠. 근데 저는 아직 혼비백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직 혼비백산이라고 할 수준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움직임과 다음 주 FOMC 구간, 어떤 포지션 내지는 어떤 마인드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오늘도 의견입니다. 저도 일개 투자자이자 전문가 분석가로서 예상은 다 틀립니다. 누구나 다 틀릴 수 있습니다. 다 틀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 한 10번 하면 한 6, 7번은 맞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챙겨 보셔주시는 거겠죠. 봐주시는 거겠죠. 자,
지난주에 큰 이벤트, 와, 제가 계속 손으로 쓰네. 큰 이벤트 하나, 뭐예요? 파월 청문회. 그죠? 파월 청문회. 그리고, 둘, 미국의 CPI. 요거였어요. 요 두 개는, 내용이 괜찮았다기보다는 이미 시장의 기반영이었어요. 파월은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파월이 시장에 안도감을 줬죠. 뭐, QT. 예. 유동성, 이 대차 대조표 축소, 타이트닝에 대한, 이게 영어 표현으로 보면은 아마 올해 늦게, 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마 올해 느리게. 그리고, 서너 번의 논의니까 그걸 이제 회의 미팅으로 치자면은 서너 번이니까 이제 최소한 이제 3분기 이후가 될 것 같다는 거죠. 올해 늦게 아마,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건 확정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아마 올해 느리게라고 했으니까 뭐 올해 늦게니까 6월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한 3분기 뭐 9월이나 12월 이 정도 갔을 때 QT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QT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은 이거는 3월 FOMC는 기본적으로 아닐 거예요. 최소한 한 6월 FOMC 정도로 가겠죠. QT 얘기는. 그걸 지난주에 파월이 언급을 해줬어요. 그래서 오히려 파월 청문회에서 시장이 상승 반응을 보여주잖아요. CPI 7.1% 나왔어요. 예상이 0에서 7.2까지 올라갔었는데 7.1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상 수준이에요. 대단히 높은 거죠. 40년 내 최대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근데 그 전에 얘기했던 이 파월의 QT에 대한 아마 올해 늦게 이 워딩 자체에 대해서 시장은 안도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그 다음 날 이 브레이너드 연준은 지금 투톱 체제로 거의 이제 구축이 되어 있는데 물론 파월이 의장이긴 하지만 브레이너드가 이제 부의장의 코멘트가 인플레이션에 대해 인플레이션 통제가 가장 시급하다. 가장 정책적인, 가장 중요한 카드이고, 그리고 카드를 가지고 있고, 실행을 할 거다. 이런 코멘트를 하면서, QT는 아닌데, 적극적인 금리 인상, 그리고 4회 인상에 대해서, 이제 찬성한 게 아니냐. 지금, 미국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내년도 4번 인상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애초에 지난 12월 회의에서 점도표는 3회 인상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4회 인상으로 더 빠른 금리 인상 기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1월 FOMC가 여기까지는 그래 뭐 QT 안 한다고 했으면 일단 뭐 별거 있나. 우리가 어차피 3월까지는 테이퍼링이고 3회 금리 인상이면은 뭐 이번 1월 FOMC는 3월에 금리 인상을 첫 번째로 할 거냐 말 거냐 정도의 불확실성이라면 그 정도야 뭐 크게 문제 있을 게 없다. 1월에는 당장은 뭔가 조치가 나오진 않는다. 였는데 브레이너드가 4회 인상도 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1월 FOMC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반응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불확실성 정도를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1월 FOMC가 25일, 26일이에요. 우리 시간으로는 27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27일 목요일 날 나오고 그래서 오늘 화요일이죠. 다음 주 목요일 날 FOMC가 있고 이날 LG에너지솔루션이 또 공교롭게도 상장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늘 이번 주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또 미국의 만기예요. 미국 옵션 만기예요. 지금 미국 시장이 주식 옵션이 되게 거래가 많은 상황이라서 미국 옵션 만기 구간에서 종목들의 해증이 풀리면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은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시장은
뭐 이렇게 당장은 못 갈 거예요, 아마. 이렇게 당장은 못 갈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미국 시장이 오히려, 지금 미국 시장 잠깐 보여드릴게요. 미국이 오히려 떨어지면은 우리가 먼저 빠져 있기 때문에 약간 하락을 멈추거나 반등을 하고 이런 엇박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오늘 미국 시장이 조금 밀릴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오늘 미국 선물 1% 떨어져서 반영했는데, 저는 이게 지금 S&P 500 지수인데, S&P 500 지수 1월 기준으로는 한 이 정도까지일 것 같아요. 한 4,500. 제가 지난번에 5,000 말씀드렸는데 5,000까지는 못 가고 지금 4,500까지 내려오는 구조인데, 이번 달에는 그 이상은 아마 1월 FOMC 가지고 그 이상까지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여기 하단 여기 저점 있죠. 저기 10월 달 저점, 요 10월 저점, 7월 저점, 작년 하반기 저점을 깨지 않는 정도의 일단 1월 달 조정은 뭐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조치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0.5% 월가에서 0.5% 금리 인상을 3월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4번의 인상인데 첫 번째 인상을 0.5%, 과거에 이제 그린스펀이 얘기했던 베이비 스텝 0.5, 0.25, 0.25, 0.25 이게 아니고 베이비 스텝을 멈추고 0.5%까지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확 꺾을 만큼, 즉 연준이 강력한 긴축 의지가 혹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파이팅 의지가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줘라. 말이 아니라. 이런 요구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뭐 연준이 시장에 휘둘리지는 않겠지만 최근에 미국 고용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좀 더 강화된다라면은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1월 FOMC에서의 포커스는 그런 그 베이비 스텝이 아닐 수 있다라는 0.5%도 건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혹시라도 코멘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불확실성 내지는 경계감이 있어요. 그게 아마 저는 실제로 1월 달에는 뭔가 조치는 일단 안 나올 테니까 그걸 걱정을 하는 시점이 이번 1월 저점이 아닐까 예상을 하고요. 이번 1월 저점이 아닐까 예상을 하고 거기서는 사야 돼요. 단기로. 저는 거기서는 단기로는 사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이건 너무 좀 디테일한 제 개인적인 전략이고 해서 그걸 방송에서 굳이 다 얘기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저는 2,820포인트 선을 살짝 깨는 정도에서, 그러니까 이 그림상으로 이렇게 되면 되게 살벌하잖아요. 사실 주식이라는 게 저점이 깨졌을 때 매수하는 건 정석은 아닌데, 사실은 저점이 깨지면 사실은 매도해야 되는 게 정석인데, 근데 여기 저점 깨지고 반등을 했고, 이번에도 똑같이 지난번처럼 깨지면 반등할 거다라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전에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거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파생 포지션 하나가 딱 걸려 있는 게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밑으로 뺐다가 쫙 한번 다음 달 만기가 이제 2주차니까 2월 중순 정도까지 요거 비슷하게. 이거 제 얘기 듣고 괜히 여러분들 막 뭐 파생 플레이하고 이러지 마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조정장, 그리고 아직 여기가 진바닥 아니라고 봐요. 1월달, 저는 1월달을 진바닥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도 여기도 반등시 매도예요. 먼저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올라와도 이것도 반등시 매도예요. 뭐 다시 간다, 쌍바닥이나 이런 얘기 나올 텐데 저는 계속 반등시 매도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이거 이렇게 되면 하반기도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내려가면 무조건 올라온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구전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 계좌를 수익률 극대화가 아니고 증권 바닥, 특히 주식 방송, 토마토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주식시장이 내리나 오르나 맨날 이 종목 공략해야 되고 이쪽 섹터 봐야 되고 이런 얘기를 미래의 특성상 하지만 투자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방송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 투자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중기 포지션이 조정장인데 무슨 수익률 극대화합니까? 안 깨지는 걸 우선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약간 물려있다라면은 만약에 앞으로 장세가 쉽게 못 돌아나고 좀 더 힘들 거다라면은 내가 견딜 수 있는 포지셔닝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주식 다 물려 계시면은요, 다음 주까지 좀 더 흔들리는 건 감소하셔야 됩니다. 여기 깰 수 있다. 제가
저는 항상 좀 힘든 분들 위주로 방송을 하려고 해요. 지금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은 요거 깨지면 진짜 무서울 거예요. 그 차트상으로 보면 너무 살벌해 보이고, 마치 이 상태에서 제가 또 지난번에 2600대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2600대 얘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막 그런 공포감 같은 거 막 들 텐데, 거기서 던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월 달이 바닥이 아닐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면은 저는 이 비슷한 게 한 개 나올 것 같고,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오히려 저는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게 완성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게 완성이 되면은 그 심플하게 생각을 해요.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한 30년 가까이 주식 시장에 몸담고 있는 좀 더 경험이 많은 투자자 중에 한 명으로서의 아이덴티티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아주 심플하게 3천은 못 올라가면 당연히 떨어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3천이 그렇게 만만한 지수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 유동성이 축소되고 이익 성장률이 둔화가 되면은 밸류에이션 낮아집니다. 그죠? 그랬을 때 우리 시장 코스피의 역사적인 밸류 하단이 거의 PB 밸류 0.85에서 0.9배수 정도인데,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한 2,600 정도 될 겁니다. 근데 만약 이익이 좀 더 약화된다, 혹은 경기적인 둔화 요인이 생기거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유동성 통제 때문에 성장률 요인이나 경기 요인이 좀 약화된다, 혹은 설비 투자가 딜레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알 수 없습니다. 하단이 어디 나올지. 그래서 저는 올해 장세를 일단 기본적으로 여전히 조정장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섣불리 뭐 수익률을 너무 공격적으로 추구하지 말자인데,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 이번 주말 다음 주 정도가 한번 저점 찍고 나면은 반등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근데 요 반등을 정말 잘 이용해야 될 겁니다. 요 반등을. 이미 여기서 물려 있더라도, 이미 여기서 물려 있어서 지금 이만큼 나가면 마이너스 20%, 25%다, 만약에. 그럼 요 반등 나가면 마이너스 20이 되고 마이너스 18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현금을 조금이라도 그래도 만들어 두는 사람과 못 만들어 두는 사람이 하반기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아주 쉽게 지금 시장 못 간다고 생각해요. 시장은 쉽게 못 간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당장 막 아주 살벌하게 가지 않으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1월 다음 주 1월 말 반등, 1월 말 반등, 그리고 2월 중순 정도까지, 뭐 하순까지 보기는 너무 타이트하고요. 2월 중순 반등 시 반등 매도. 여러분들이 약간 현금화 관리나 이런 거 여전히 하셔야 된다. 끝이 아니다, 여기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럼 매수는 언제 해야 돼요? 제가 올해 연초 전망 말씀드릴 때 얘기했죠. 2022년은 싸게 사야만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거 싸게 사는 사람들만 아마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싸게가 한번 온다. 저는 그렇게 아직도 보고 있어요. 이런 표현은 좀 그런가? 얘기는 하지 맙시다. 자,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서 저는 이게 이만큼 내려와서 이렇게 박스 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별로 안 좋은 그림이에요. 이렇게 계단식 뒤에 한 하락이 더 나오는 게 어울리고 적절한 그림인 것 같고, 월봉도 한번 보시면은 뭐 이런 얘기는 믿거나 말거나 하고 아님 말고인데 그냥 보여드릴게요. 다 좋은 얘기 하는 사람들은 많으니까. 저는 여기가 지지 라인이라고 보지 않고요. 애초에 우리 시장의 장기 추세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원래 코스피의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언더슈팅이 나왔던 것이고, 이 언더슈팅에 대한 반발 작용으로 오버슈팅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장이 원추세로 복원이 됐을 때 이 원추세의 중심값은 여기가 됩니다. 여기가 됩니다. 2000 중반대가 2000 5, 600 이 정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000포인트대에서 한 1년 머물렀다고 해서 3000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한 번의 변동성은 아직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동학개미 뭐 워딩 자체가 제가 별로 좋아하는 워딩은 아니지만, 우리 동학개미라는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무지막지하게 들어와서 아직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좀 더 좌절을 해야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장이 끝나지 않을까. 이건 뭐 그 2005년도부터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그 펀드 열풍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엄청난 자금을 기관들에게 몰아줬고요. 거기서 막대한 충격을 받고 10년 동안 그 개인들이 환매를 했습니다. 그 개인들이 10년 동안 환매를 하고 나서야 시장이 완전히 그냥 리밸류가 됐기 때문에 저는 생각보다 이 조정이 좀 답답하고 길어질 수 있을 것도 전략적으로 분명히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올해가 강세장이 아니라 약세장 정도의 전략으로 놓고 보고 우선 방어하고 반등할 때 또 컨트롤 해놓고 많이 밀려서 투매 막 어설프게 사지 말고 막 무서워서 사람들 벌벌 떨 때 한번 사가지고 다시 가는구나 싶을 때 한번 또 팔아주고 이런 아주 이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거 자신 없는 분들은 덮고 쉬든지 팔고 쉬든지 쉬는 게 맞는 거고 조정장이니까 이렇게 일단 보입니다. 쉽게 뭐 헤쳐나갈 상황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는 좀 주의하시되 다음 주에는 겁먹지 마세요. 다음 주는 흔들려도 그때 가서 뒤늦게 겁먹으면 2월 달까지 설 지나서 반등 나오는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주식이 없어버리면 또 막 그때 쫓아가면 또 최악의 매매가 되니까 하여튼 여태까지 들고 계셨으면 다음 주까지 버티시고 그리고 반등 2월 달 구간을 한번 기다려 보시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종목들은 뭐 별거 제가 별 매력적인 종목들이 안 보여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체감을 좌우할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마이크론과 TSMC 주가가 너무 좋거든요. TSMC는 파운드리가 지금 워낙에나 수급이 타이트해서 뭐 TSMC 좋은 건 이해가 되고요. 마이크론 좋은 건 저는 사실 좀 갸우뚱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마이크론 시세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변수일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서 강해버리면 체감적으로 반등이 잘 안 나옵니다. 종목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약간 부진하면 오히려 반등권에서 종목들 반등이 좀 탄력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 주부터 나오는 2월 반등은 결국은 낙폭과대 반등이 될 수밖에 없죠. 시장이 낙폭과대고 지금 뭐 많은 종목들이 단기간에 급락한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도 유동성 우려 때문에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2월달 실적 시즌까지 개별 반등 그리고 2월은 시장 변수는 좀 없어요. FOMC 이제 3월 FOMC도 3월 중순에 있고 2월달은 그런 시장의 악재성 모멘텀이 공백 구간에 들어가니까 거기는 이제 개별 실적에 대한 반등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실적 대비 많이 떨어져 있는 낙폭과대주들을 주로 공략을 하시고 이건 트레이딩 바이니까 중장기가 아니고 이번에 실적 뭐 괜찮은데 유동성 같은 것 때문에 많이 떨어진 종목들 공략을 하시면은 성과가 2월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1월 달에 지금 떨어졌다고 해서 올해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포기하면 안 돼요. 2월까지 반등을 이용해서 1월에 계좌 좀 빠진 분들은 2월까지 가서 조금 복원이 됐을 때 현금 컨트롤을 또 다시 한번 하고 약세장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런 관리 대응을 기본 전략으로 놓고 가세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제가 오늘 준비했던 뭐 큰 이야기들은 다 했는데 뭐 유가나 이런 것들도 지금 인플레이션 요인을 자극하는 요소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우리 장중에 우리 생방송 회원님들께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중동에서 지금 뭐 드론 공격이 있고 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뭐 반군 공격이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이런 것들은 당장은 뭐 주식시장에 크게 영향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참전하는 식의 어떤 확전으로 가서 이 상황이 뭐 지정학적인 위험과 만나서 더 증폭되는 구조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에너지 위주의 경제 구조일 때 항상 나왔던 거고 지금은 그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실익이 없어서 지금 오히려 미국이 그런 데 참전해서 에너지 가격이나 뭐 천연가스 가격 상승하면 인플레 더 자극되기 때문에 그럴 리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니까 그런 거는 일단 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2월 반등에 포커스를 맞추고 1월 저점이 이번 주 말 다음 주 초 정도를 보고 1월 저점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1개월 코스 반등 전략으로 구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공략 대상은 업종 섹터 이런 거 길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실적 대비한 낙폭 과대주 기술적 반등 매매 정도로 2월 달로 넘어가는 전략을 구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닥은 아직 멀었지 않나 싶지만 단기 반등이 예상되니 너무 힘들어 하시지 말고 파이팅 하셔서 2월 달에 다시 또 계좌를 추스릴 수 있는 포지션으로 한 주간 전략 구사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FOMC 전에 한 번 더 제가 방송이 있으니까요. 다시 한 번 또 부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